안녕하세요. 동인가족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부분 진용을 다 꾸렸습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실 설명해 드릴 때 대통령실이 먼저 이제 조직이 꾸려지다 보니까 제가 내각까지 꾸려지면 이제 이재명 정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내각이 다 꾸려져 있습니다. 꾸려졌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은 후보자 신분이다 보니까 그중에 뭐 낙마할 후보자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내가 제일 시키고 싶은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제가 뭘 정리할 거냐면 이재명의 사람 50명을 딱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 축입니다. 대통령실, 내각, 여당. 물론 여당은 대통령하고 좀 별개죠. 여기는 확실하게 대통령 밑에 있는 조직이고 여당은 물론 뭐 국회는 사실은 다른 삼권 분립이니까 다른 행정부와 다른 입법부지만 편의상 여러분 편의상 일단 이렇게 나눠봅시다. 예. 어쨌든 그 장은 강훈식, 김민석, 김병기 세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믿는 측근 친명들. 자, 그 밑에 대통령실 밑에는 수석 있고 수석 밑에 비서관 있고 비서관 밑에 행정관 있죠. 내각 총리 밑에 장관 있고 장관 밑에 차관 있고 차관 밑에 차관부 있고 쫙 있죠. 여당 원내대표 밑에 수석들 있고 또 의원들 있고 쫙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재명의 사람들 50인을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제가 50명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50명. 어느 자리에 있을지는 서로 다 다르지만 이 50명을 알면 이재명 정부가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50명 중에도 9명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 꼭 아셔야 된. 엑기스. 이재명 옆에 이 9명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굴까요? 1번 김민석. 자, 뭐예요? 총괄이죠. 내각 총괄. 당연히 국무총리만큼 중요한 자리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매주 월요일 점심은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 회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더 자주 만날 것 같죠? 실세 총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이건데 이 1번, 2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1번이라고 1등이고 2번이라고 2등은 아니에요. 다 제가 그냥 임의로 숫자를 붙인 거고 다만 이 9명 지금 설명해 드린 이 9명은 그 50명 중에도 꼭 아셔야 될 9명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왜 힘이 있어요? 대통령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을 총괄하니까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자, 3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설계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실행을 하는 쪽이라면 구상. 여기는 지금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국정기획위원장으로서 국정위에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기본사회부터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정책의 철학적인 설계를 해온 사람. 자기 대표 시절에는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긴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국정위원장. 자, 4번 제1부속실장. 여기는 왜 중요해요? 제1부속실장은요 늘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대통령의 문고리예요. 대통령에게 만나려고 연락하려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리려면 누구를 다 통해야 됩니까? 제1부속실장을 통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함께했던 인물 바로 성남라인. 자, 성남라인에서 지금 대통령의 측근 바로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입니다. 이재명 이게 더 오래됐어요. 김남준 실장보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민운동할 때부터 알았다고 하니까 자타공인 측근입니다. 원래 총무비서관은 측근들을 시킵니다. 왜? 대통령실 살림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를 여기서 담당합니다. 예, 대통령실 인사 당연히 측근이겠죠. 자, 또 다른 측근 여기는 경기도 때 같이 일했었던 자 이때도 성남 경기 라인에 여기는 인사비서관입니다. 인사비서관도 늘 측근이죠. 대통령의 인사를 담당하는 쪽 인사비서관 김용채 비서관입니다. 나이도 어리다는데. 예. 자, 7번 경호처장. 여기도 늘 측근입니다. 왜 측근이냐? 자, 여기는요 측근일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
여기는요. 대통령 옆에 붙어 있으니까 측근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물리적으로 잘 못 보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늘 그렇잖아요. 사람 일이. 근데 대통령이 눈만 뜨면 대통령실에만 나오면 보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측근이겠죠. 대통령한테 뭐라고 할 말이 기회가 많잖아요. 제가 오늘 이 주제가 뭐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잖아요. 비서관 1급, 차관도 아니에요. 급으로 따지면 차관, 장관 뭐 다 있지만 1급밖에 안 되지만 왜 힘이 세냐?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자, 8번 갑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국회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구상들을 다 담당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 자, 원내. 자, 이 사람 보면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전당대회에서 맞붙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두 사람 중에 당대표가 한 명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 주변을 취재를 해보면 대통령의 마음은 은근슬쩍 여기로 조금 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솔직히 박찬대 외에 다 정리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시키고 싶다는 게 말하지 않아도 다 전달이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 될 때 누구를 파트너로 데려놨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그래서 최고위원 됐었죠. 자, 보십시오. 1번부터 9번까지.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 초대 1년 차에 가장 어느 정도 힘이 세다는 건 권력과 가까이 있는 9명입니다. 보면 의원도 있고요. 측근들도 있고요. 예, 또 국회도 있고요. 자, 그렇다고 9명 넘어간다고 힘이 없는 건 아니겠죠? 자, 10번부터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헤드들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지금 9명까지 왔습니다. 50명 중에. 외교안보 라인, 이 사람 뭐 빼놓을 수 없겠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을 총괄하고 있는 외교 전문가입니다. 11번 외교부 장관. 뭐 엄청 중요하죠. 외교장관 모든 다자회의에 누가 들어갑니까? 외교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대통령과 함께 단 2명이 들어갑니다. 누구? 외교부 장관. 자, 대통령이 정상회담 해요. 그 밑에서 누가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 잡습니까? 누가 사전에 가서 논의합니까? 그 중에 헤드는 외교부 장관. 역시나 외교 전문가인데 여기는 한미 동맹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외교관 인사입니다. 자, 12번 중요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사실은요,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자부 밑에 있어요. 산업자원통상부 밑에 있는데, 자, 뭐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상 왜 중요해요? 지금 한미 간에 지금 제일 이슈가 뭡니까? 트럼프 시대에 관세. 한미 FTA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관세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무게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상교섭본부장을 한번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을 시켰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장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죠. 뭐 특징은 남북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국정원이라는 게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자리죠. 남북뿐만 아니라 뭐 산업 스파이, 그리고 지금 이 기술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 인재 유출하고 이런 모든 정보 다 국가정보원장이 담당합니다. 자, 그 국가정보원의 기조실장 14번. 국가정보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있지만 제가 딱 한 명만 50인 안에 넣었습니다. 바로 국정원 기조실장. 왜 이 사람을 넣었을까요? 김민수 기조실장은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이죠. 자, 국정원 기조실장은 늘 복심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그만큼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은 모두 다 전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남북 북한 관련 전문가도 있고 또 뭐 국내 전문가도 있고 기조실장만큼은 늘 대통령이 사실상 직할로 직접 내려보냅니다. 김인수 실장 뭐 좀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때 변호인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감사관을 지냈는데 당시에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검찰 출신의 감사관을 넣었더라고요. 검찰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인연이 오래된 측근이기에 국정원을 장악하라는 사실상 미션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기에 제가 50명 안에 투입을 했습니다.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뭐 통일부 워낙 중요하죠. 예,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뭐 인연도 워낙 오래됐고 국방부 장관 당연히 중요하죠. 뭐 지금 군 개혁 미션을 받고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북한과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쪽에 미션을 준 게 있다고요. 북한과 뭘 해보라고. 그 미션을 뭐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자, 권오울 보훈부 장관. 여기는 국가 통합 입장에서 보수 인사를 보훈으로 했기 때문에 또 넣었고요. 자, 보면요. 여기 외교안보 라인만 차관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차관이 좀 중요합니다. 이 외교안보 라인은. 박윤주 1차관, 여기도 미국 통이에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여기는 다자 쪽, 유엔에서 근무했던,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호흡을 맞춰온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는 외교관 출신이 아닌 다자 쪽에서 활동한 이쪽 전문가를 됐고요. 자,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 관료로 임명을 했고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 그거잖아요. 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5.16 이후 처음으로 문민화된 민간인 장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방부 차관에는 삼성 장군 출신의 이두희 차관. 약간 이게 보완적인 성격을 또 준 인사입니다. 이 차관은 제가 번호를 붙이진 않았습니다. 자, 18번 넘어갑니다. 동투더 뉴스. 자, 앞서 외교 안보 라인을 봤다면 이번엔 법무행정, 흔히 말하는 이 사법 쪽, 행정 쪽. 이게 중요한데 여기는 몇 명만 아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인물 중 한 명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과 형동생하는 자타공인 친명 좌장 최측근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중요시하기 때문이겠죠. 자, 19번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 대통령 민정수석.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때 같이 일했었던 오광수 수석이 날아가자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 출신 수석이 왔는데 장악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건 검찰을 잘 아는 사람 민정수석 시켰어요. 지지층에서 반발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 하는 게 맞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쉴드를 쳤습니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잘 개혁할 수 있다. 이 민정수석이 왜 중요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민정이라는 자리는요. 자, 민심을 듣는 역할도 합니다. 각종 그러니까 정보를 다룬다는 얘기예요. 정보. 이 정보가 사실 대통령에 중요하지만 민정도 결국 정보를 담당합니다. 왜? 여기 밑에 검찰, 민정 라인에 경찰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 정보를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요? 여기가 결국 인사. 아까 헤드에 있었죠? 김용채 인사비서관과 함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인사 검증까지 하는 민정수석, 민정수석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권이나 민정수석은 헤드 중에 들어갑니다. 자, 20번. 그런데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여기는 민정비서관도 꼭 아셔야 돼요. 사실은 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밖에 없고 수많은 비서관들이 있지만 왜 이 사람을 넣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이죠. 아까 국정원 중에서도 기조실장을 제가 복심이라고 붙였듯이 민정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어려웠을 시기 경기도지사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날아갈 뻔했을 때 살려낸 변호사 김혜경 여사 관련된 송사도 맡았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이태영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봉욱, 이태영, 여기 민정 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알아야 될 꼭 사법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정부 인사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살림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갈까요? 22번 김경수, 네, 균형 발전의 의지를 보인 거죠. 지방시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회견 때도 늘 계속 강조했던 게 이 지방 균형이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본인과 대선 경쟁자였기도 했던
친문 인사 김경수 위원장을 앉혔습니다. 사실은 저희 5명마다 법무 사법 행정 라인에 제가 5명만 꼽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없어서 공석이기 때문에 없는 자리 바로 검찰총장. 누가 되냐? 초미 관심이죠. 심우정 총장이 이제 사표 냈으니까요. 최재 감사원장도 이제 올해 물러나거든요. 임기 다해서. 여기 감사원장 또 누가 올 것이냐. 또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자, 법무부 차관에 또 검사가 왔는데 여기도 또 검사 출신의 차관이 온 것도 상당히 눈길은 끕니다. 자, 경제 라인으로 갑니다. 동투더 뉴스. 자, 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경제 라인은 이 사람들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23번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입니다. 여기는 관료 출신을 정책실장으로 놨어요. 네. 관료의 특징이 뭐예요? 잘 안다는 거죠. 네. 행정을 잘 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책 실행. 그 다음에 경제 라인의 투톱, 경제 라인 투톱 자리가 어디냐면 정책실장과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거기에 경제부총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자리죠.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죠? 고윤철 기재부 장관 역시 관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료만 있다 보니까 뭔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예산은요. 물론 지금은 기재부가 갖고 있지만 갖고 오려고 그러죠. 그 예산만 보라고 이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중앙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조세, 세금 관련돼서 잘 아는 약간 진보 색채도 있는 재정기획보좌관. 당정회의도 옆에 있더군요. 예산을 알아야 되니까 상당히 숨은 실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중요하죠. 이 자리가 자체가 중요합니다. 경제수석, 정책실장 밑에서 경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는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교수.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대선 때도 이번 대선 때도 캠프 때부터 같이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정책을 주도한 하준경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아는 교수가 경제성장수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27번 국세청장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이 세금을 워낙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많이 써요. 그죠? 돈을 좀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돈 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 잘 걷어야겠죠. 국세청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장 역사상 최초로 현역 의원이 국세청장 왔습니다. 국세청장 차관급이라서요. 의원은 장관급이거든요. 보통 장관으로 가지 차관으로는 안 와요. 근데 임광현 의원은 비례대표 배지 던지고 왔습니다. 왜? 임광현 의원 자체가 국세청 출신이거든요. 국세청 핵심직인 조사국장만 6번 했던 임광현 국세청장 자기 자리로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 관련 정책을 원래 대선 때부터 입안해 왔습니다. 자,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이에요. 정책 조정. 김민석 국무총리 바로 밑에서 역할을 해야 될 국무총리실만 계속 있었던 이쪽 터줏대감입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부처끼리 싸우면 여기서 조정합니다. 자, 29번 국정상황실장 송기호. 자, 국정상황실장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대통령실 밑에 있거든요. 비서실장 밑에 직속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국정상황실장이. 여기가 뭐냐면 일 터지면 현안이죠. 현안. 그러니까 그때마다 벌어지는 현안을 여기서 챙깁니다. 이게 솔직히 갑자기 사고가 터져도 그것도 현안이잖아요. 그럼 여기로 상황실이 올라가요. 국정상황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 상황을 챙기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전 사령관 같은 역할이에요. 이 송기호 실장이 변호사 출신인데 정치인도 했고요. 배현진 의원하고도 송파에서 붙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당대표 법률특보는 지냈지만 어쨌건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국정원 총괄 기능이. 여기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일단. 여기가 이제 거시경제 쪽이라면 실제로 이제 도움을 주는 산자부 장관, 이쪽은 이제 원전을 많이 했던 두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인 출신. 과학기술부 장관, 여기는 AI, 기업인 출신. 산자부 기업인, 과기부 기업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업인. 여기는 벤처 쪽 하라고 네이버에서 왔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과기부 장관과 함께 똑같이 AI를 담당할 새로 생겼습니다. AI 수석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명실상부 AI를 총괄할 AI 법 100조 펀드 이런 거 할 사람이죠. AI 미래기획 수석. 자, 또 요즘은 농업식품도 다 산업입니다. 경제예요. 요즘 양곡관리법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34번 유임된 송미령 장관. 해양수산 쪽도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이전 갖고 대통령이 상대 드라이브 걸고 있죠. 전재수 장관. 35번까지 왔네요. 경제 라인. 지금요. 제가 번호를 붙이지 않았지만 사실 번호를 붙여도 무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금 아직 공석이에요. 1차관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회견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보여준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부동산 정책 앞으로도 할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실행을 누가 할 거냐? 바로 이상경 차관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부터 함께 일했던 기본주택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보적 색채를 갖고 있는. 집은 투기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쪽은 차관들이 다 관료, 그 부처의 관료들이 주로 됐어요.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 출신이 됐고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 출신이 됐고 그런데 차관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가 보기엔 교수 출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내각에 집어넣는 걸. 이재명 대통령은 교수는 이렇게 머리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고 보고 내각 실행 라인에 넣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넣은 사람이 바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좌우할 사람. 제가 차관들 거의 붙이지 않지만 자, 이 번호에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이상경 차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라인에 있어서 꼭 들어와야 하지만 공석이기에 제가 번호를 붙이지 않은 자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누가 임명되는 순간 이 번호 속으로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자, 36번 후반부로 가네요. 이번에는 사회 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사회, 교육, 복지 라인 역시나 중요하죠. 36번입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아까 제가 교수 출신을 내각으로 잘 쓰진 않는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에는 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철학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밑에 관료들과 함께 하죠. 복지 전문가입니다. 예. 아동수당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만들었던 문진영 사회수석. 사회 라인의 총괄수석입니다. 자, 노동부 장관의 김영훈 장관 후보자. 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죠. 정년연 장관 주 4.5일제를 맡을 사람입니다. 38번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을 넣었죠. 재생에너지 쪽을 담당할 거고요. 39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의료개혁을 담당할 겁니다. 예, 의료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죠. 40번 교육부 장관, 교육의 이제 헤드 균형발전 시그널이 있는 거고요. 41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 자, 여기에 차관들을 보완제 형태로 넣습니다. 정경 장관 의료 전문가니까 연금 전문가를 차관에, 그 다음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 외부에서 오니까 노동부 출신의 터줏대감을 차관으로 시키고요. 역시나 국회의원 출신으로 밖에서 오다 보니까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출신으로 놓고요. 이렇게 보완을 하네요. 자, 마지막 42번부터 50명, 마지막 9명.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동투더 뉴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번호는 붙였지만 이 번호가 순위는 아니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분야별로 묻고 있었잖아요. 자, 마지막 9명은 대통령의 홍보 정무 라인입니다. 42번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이규현 수석. 중앙일보 출신의 JTBC를 지낸 언론 담당이죠. 언론 중요하잖아요. 그죠? 언론과의 관계. 그걸 총괄할 겁니다. 자, 43번 우상호 정무수석. 정무 라인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함감 있는 선직 의원이 갔죠. 여야 소통을 담당할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이번 회견 때도 여야 소통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예, 거기에 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쪽도 중요하거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 특히 진보 정권은 더 중요하죠. 시민단체 쪽. 그쪽을 맡을 시민단체 소통은 정성환 시민단체 출신의 경청 통합수석이 맡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입입니다. 대통령의 입. 이번 기자회견 사회를 본 강유정 대변인 배지 떼고 왔어요. 보통 비서관, 대변인은 비서관급이거든요. 그런데도 배지 떼고 올 정도로 어쨌건 대통령의 측근으로 볼 수 있고요. 부대변인은 급이 더 낮지만 대통령의 또 다른 입입니다. 측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용산 앞에 대통령실 앞에서 대구탕 먹을 때 그때 옆에 몇 명 없는데 경호실장과 함께 안규령 부대변인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으로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측근 47번 디지털 소통 비서관 김남국. 이재명 대통령이 SNS 엄청 중요시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매일 밤마다 요즘 SNS 올리고 있습니다. SNS 소통 쪽이고요. 자, 48번 정무비서관. 우상호 정무수석 밑에 정무비서관이지만 측근으로 따지면 우상호 수석보다 더 측근이죠. 왜냐하면 7인의 멤버니까. 7인의 이재명 대통령의 제일 초창기 멤버. 여기도 7인이네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뭐 김영진 의원, 뭐 이런 사람들 7인이죠. 여기도 똑같이 여야 소통을 맡게 될 겁니다. 사실은요. 내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었던 성남시장 출마설인데 어떻게 됐나 한번 봐야겠네요. 자, 49번. 자, 제가 처음에 9명 헤드할 때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것도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의전 비서관. 예, 의전을 해야 되니까. 의전. 요즘 보면 대통령 옆에 많이 있습니다. 예, 보면 대통령이 국회 갔을 때도 국회 시정연설 할 때도 옆에 서 있더라고요. 해외 나가면 또 해외 나가서도 옆에 서 있습니다. 의전 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밀착 수행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 50번. 자, 춘추관장 기자들과 함께 맡을 김상호 춘추관장도 여기도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인연이 있는 대통령의 언론 쪽을 담당해온 인물이 춘추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꼭 들어가야 되지만 번호를 붙일 수 없는 자리 바로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여기로 붙일게요. 언론 쪽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을 담당해야 될 자리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위원장이 임기가 남았는데 아직 물러날 기미는 사퇴할 기미는 없는 상황. 국무회의 때마다 맞붙이고 있는데 계속 가게 될까요? 야, 어느새 50번까지 왔습니다. 자, 쭉 쉼없이 달려왔는데 박사님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 50명을 보면요, 이제 측근들이 있고요. 가장 핵심 측근들 성남 경기 라인 있고요. 성남 경기 라인은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통령실 중심으로. 자, 그 외에는 약간 무지개 색깔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도 있고 진보 쪽도 있고 노동 쪽도 있고 기업 쪽도 있고 의원 쪽도 있고 관료 쪽도 있고. 네, 물론 당연히 진보로 정권이니까 보수 쪽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건 뭐 곳곳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마련된 사람들도 보면 되게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실용 인사를 하겠다고 했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미션들을 하나씩 갖고 지금 이렇게 라인을 꾸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0명, 제가 오늘 설명드린 1부터 50까지 그 50명은 앞으로 언론에서 기사도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 라인이 움직이겠구나 라고 하는데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들. 아마 이 50명 아마 많은 기업이나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50명의 특징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 50명이라는 건 힘이 있다는 거죠.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 무슨 말이에요?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50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의 성패가 갈려입니다. 이 50명 중에 뭐 어디 가서 흔히 말한 부정부패 저지르고 뭐 뒷돈 받고 그리고 제대로 일 안 하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그죠? 이 50명 이렇게 주목을 받는 만큼 제가 그래서요 이걸 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50명들 더 겸손한 자세로 일 열심히 하라고요. 자, 이렇게 얼굴 다 팔렸고 이렇게 다 힘 있는 것 알렸으니까 더 견제할 거다. 이런 또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까지 한번 던져보면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 9명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1번 한성수, 2번 김민석, 3번 김현지, 4번 김용채.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야, 요즘 들어서 이게 궁금하다 하는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퀴즈 정답 나갑니다. 285회였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자금 출처 의혹 8억여 원. 5억 버는데 왜 13억을 쓰냐? 8억 어디서 났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한 내용. 그렇지만 요거 하나는 이런 해명한 적 없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 이거는요, 뉴스에 안 보시면 모르실걸요, 잘. 4번입니다. 자,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답자 나갑니다. 미리님 축하드립니다. 4번. 자, 청문회 때 복잡한 김민석의 답변을 보면서 이 복잡하게 산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한 방에 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춘현씨 짱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님이 짱입니다. 자, 두 번째 김럭키보이님. 아, 보고 답답하셨대요. 청문회 보고요. 아, 이거 뭐 단순하고 엉터리인데 해도 해도 너무하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파헤치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청문회장 뛰어갈까 싶었습니다. 아이 참. 대구 대프리카 덥네요. 아, 대구에 사시나 봐요. 대프리카. 아이 진짜 장모가 끝났다 그러죠 거의. 장모 시작하자마자 끝나고 이제 덥다고 하니까요. 단단히 마음 준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정답자님은 나르는 고도리님. 자, 4번 맞춰주셨고요. 민감한 내용을 중립적으로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고요. 예. 저희는 늘 민감한 내용을 중립적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HAY 헤이든님. 아, 예, 단골 박사님, 헤이든 박사님 또 반갑습니다. 또 오셨군요. 나랏돈 받는 사람들 모두 세무조사 다 받아서 자료 증빙 안 되고 숫자 안 맞는 사람들 쫓겨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나랏돈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든 장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증빙해야 됩니다. 그죠? 나랏돈 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네.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오레오님입니다. 매번 안 빼놓고 보는데 댓글은 처음 남겨보네요. 오레오님 댓글 남겨주셔야 제가 압니다.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과자라서 뭐 기억은 하겠지만 그래도 오레오님 자주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5분은요 꼭 선물 받아가세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는 방법 알려드리니까요. 시원한 커피 꼭 한 잔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